네. 박수 좀 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덜 민망할 거 아닙니까? 그 프린트물 다 받으셨나요? 그게 지금 법무부에 지금 입법 예고가 돼가지고요. 그 100%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100% 바뀐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한다. 그래서 어차피 바뀔 거니까 그 바뀐 사항만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시험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정사항.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그 방법이 있었는데,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전자 신청이라는 건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는 걸 우리가 전자 신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이제는 그 등기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도 있대. 핸드폰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모바일 기반한 등기 전자 신청 제도가 이게 이번에 새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은행 업무 보실 때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이게 핸드폰입니다. 이 그림은 법무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볍게만 자, 모바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정도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하나 들어왔냐면 신탁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시 처분 권한 확인 토록 주의사항 기재 이렇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뉴스 보면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죠. 또 뭐 전세 사기 또 터진 것 같던데 그게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신탁 배웠잖아요. 신탁. 기억 좀 해보세요. 자, 처음 해줄 때는 어떻게 준다? 공동? 넘어간다부터 누구 거다? 그러니까 누구 거? 수탁자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 개념을 몰라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신탁으로 되어 있다면 처분권자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이제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실 겁니다. 신탁 오늘 배울 수도 있고 신탁 원부에 적어놨는데 아예 이제는 이렇게 부동산 등급의 신탁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 신탁 원부를 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자가 피해를 방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다 이거 이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신탁이죠. 신탁이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에는 이렇게 신탁이라고만 적어놔요. 신탁이라고만 적어놓고 위탁자가 누군지 수탁자가 누군지 신탁의 목적이 뭔지를 적어놓은 장부가 있는데 그걸 신탁 원부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신탁 원부. 그러니까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아니면 우리가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 등기부를 확인을 시켜줄 텐데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다면 반드시 뭘 봐야 돼? 신탁 원부를 보셔야 돼요. 이걸 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이제 수탁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처분권은 이제 수탁자에 있는 건데. 그죠? 그걸 확인해 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개정상 아예 이렇게 적도록 돼 있다고 이제. 이걸 적어 놓으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임대차 등의 법률을 행하는 경우 신탁 원부를 보시라고 적어 놓고 하해. 그러니까 전세 사기가 가능하려면 이 공인중개사가 됐건 누가 됐건 신탁 원부를 안 보여주면 일반 사람은 모를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반 사람들은 신탁 원부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탁 원부 좀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이 말을 등급에 적어놓으라는 소리 이게.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자, 이거 하나. 자, 그리고 이제 3번인데 이게 우리 시험하고 이제 직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험하고.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장에 가보면 이제 관할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관할이라는 말은 우리 봐보세요. 5G가 뭐였죠? 5G가 부동산이 뭐지? 등기가 뭐지? 어디로 가지 그랬잖아요. 그 어디로 가지가 관할이에요. 관할. 그러니까 어느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할 건지를 관할이라고 하는데 관할은 무조건 부동산 소재이다. 뭐라고요?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가 서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여러분이 지금 현재 평택에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내가 취득하려고 그래요? 어느 등기소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된다. 이거. 무조건 부동산 소재지.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개정 전후. 이건 우리 시험에 문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때 그러면 여러 부동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 각각 관할이 달라.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세 개라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는 서울, 하나는 인천, 하나는 경기도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등기소에 가야 된다고.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지. 그때 이제 계정. 어느 하나 가서 등기소 가서 자, 나머지 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바꿔줬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점점 관할이 이제 완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상속. 얘도 우리 시험범위고 얘도 우리 시험범위거든요. 그러면 상속 유증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 관할 해보세요. 관할은 결론이 뭐예요? 부동산 소재지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평택에 살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상속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받아올 거야. 그럼 어디 내려와서? 평택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귀찮아, 안 귀찮아, 일단. 귀찮고,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저 와서 출퇴근할 때 보니까 무지무지 막혀 차. 그러니까 그걸 좀 편하게 해주려고, 이제. 편하게 해주려고 관할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요. 자, 상속, 유증 그러면 관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면 틀린 거지, 이제. 어디와 어디는요, 두 가지. 상속, 유증. 이 빨리 보세요, 빨리 시작. 상속, 유증. 관할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확률 높겠죠. 자, 별표 빡 쳐놓으시고, 이거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거 지금 프린트로 나눠드렸잖아요. 자, 그거 합격 노트 뒤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정사항 해드렸고요. 아직 안 바뀌었고, 입법 예고돼서 바뀔 거예요. 자, 바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놨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지난주 거 좀 봐봐요. 지난주 복습하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었던가요? 이 등기를 왜 신청하는지 이유를 구두로 한다. 종이 가지고 와야 된다. 종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너 왜 이전 등기하는 거야? 이유가 뭐야? 이거 증명을 하는 거죠. 자, 뭘 가지고 오면 돼? 계약서. 계약서가 원인 증서가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했대요. 예약서, 계약서 이거 들고 오시면 되고. 말소한대. 왜? 그랬더니 해지가 됐거든요. 이거 가지고 오라는 소리고. 자, 수용됐답니다. 자, 정해봅시다. 자, 수용은 두 가지야. 무슨 수용일 수도 있고, 협의하에 수용될 수도 있고, 강제 수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잖아요. 자, 강제 수용. 그러면 협의 수용이라면 협의 성립 확인서, 강제 수용이면 토지 수용위원회가 수용 보상금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재결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와야 등기된다 이 소리가 되겠고요. 자, 매각이니까 경매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각 허가 결정 됐다 떨어졌다는 거 판결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근데 뭐 가지고 오면 가짜 들고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요. 가압류 가처분이 됐대요. 가압류 가처분이 됐다는 결정 그거 가져오면 되고. 상속.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말로 안 된다 그랬어. 가족관계 증명서 깔끔하게 떼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랬고요. 자, 등기 명인의 표시, 사람의 표시가 바뀌었대요. 어디 가지고 와야 돼? 주민등록 등초본 이랬고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랬는데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있고 부동산의 표시가 있는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어디가 우선이다? 등기부. 근데 부동산 표시는 어디가 대장이 먼저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뭘 가지고 오시면 돼? 대장. 이걸 가지고 오시라. 대장.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서에다가 검인을 받으면 이제는 검인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다가 고민을 받으면 고민계약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검인을 언제 받는다고? 원인은 뭐고요? 시작. 계약. 뭐 할 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시. 자, 어디 검인 받는다? 계약서. 자, 원인은 계약이고 이전 등기할 때 어디 검인 받아요? 시작. 계약서 또는 어디? 판결서에 검인 받습니다. 언제 받아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뀌면 무조건 검인 받더라 이랬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검인. 자,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에 검인 받으라 이 말이잖아요.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 판결서에 검인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인이 계약이면 다 받는 거지. 계약서 받아야 돼요. 명인신 딱 해지란 말을 썼는데 이걸 했다는 건 사람이 바뀐 거죠. 검인 받아야 돼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검인 받습니다. 판결세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조세도 검인 받는다 이러시면 되고. 가등기할 때는 가등기만 했다면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검인 안 받아요. 본등기 때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 이게 미등기건 무허가 이건 따지지 않고 계약서 들고 와서 검인 요청하면 무조건 검인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안 받는데요. 자, 취득쇼.
계약이다, 꿀꺽이다. 꿀꺽,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상속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 받아. 수용도 마찬가지. 강제 수용이죠. 계약 아니야? 안 받아. 포기도 단독행위 안 받아. 이런 것들. 가등기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다.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요. 매각 또는 공매 안 받아. 이렇게요. 허가증 받았대. 2번 받을 필요 없대. 안 받는다. 이랬습니다. 해제래, 해제. 그러면 소유권 소유자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받아. 이거예요. 됐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래. 계약이죠? 계약이 아니잖아. 되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됐나요? 자, 문제 풀어봐요. 32회 겁니다. 따끈따끈하죠? 자, 2021년 사인간의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정 시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 거민 나왔네, 거민. 자, 거민. 자, 불러봐요. 시작. 계약, 이전, 계약서, 판결세, 거민 만든다. 자, 그러면 자, 경매죠.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 받아요. 다시 회복, 안 받아요. 공임을 분할 합의니까 계약이죠. 이거 받아요. 이거 받아요. 자, 다시 양도담보 뭐야 이거? 계약이죠. 받아요. 아까 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해지야, 해지. 아니 잠깐만. 명의신탁 해지라고. 계약이 해제가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명의신탁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해제했다는 말은 사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지. 이제 문 앞으로 명의신탁 해놨는데 해제했다는 말은 내가 다시 되찾아오는 거지. 그죠? 사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 그러면 거민 받는 경우 몇 개입니까? 디귿, 리을,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자, 어디 있어? 이거죠, 이거. 계약 아니야, 안 받아. 회복, 계약 아니야, 안 받아. 받는 건 뭐예요? 디귿, 리을, 미음, 정답 5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지난주에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 등기 완료 통지를 공부했는데, 이거 언제 준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지난주 공부한 거? 이 부동산이 당신 거라는 증을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합니다. 언제 줍니까? 언제? 자, 권리자가 무슨 청, 신청해서, 자, 새로운 권리자란 증에 권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자, 다시.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시작. 자, 시작. 보이설가 추가. 막 민망해지려고 그러는데. 자, 보존 등기했습니다. 내가 신청했습니다. 주죠. 자, 전세권 설정했다. 줘, 안 줘? 줘요. 권리자란 증이야. 이전됐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줍니다. 가등기를 했다. 내가 가등기 고전증을 준다, 안 준다? 준다. 권리자가 뭐 했다고? 추가. 그러면 등기필 정보 줍니다. 다시 시작. 보이설가 추가. 보이설가 추가.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하지 않는데 권리에 관한 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권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을 때는 필요 안 주는 거지. 필정보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했다든지 말소했다든지 멸실 없습니다. 이런 것들. 또 다르면 안 준대. 이 말은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주는 거지. 권리자가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신 신청했대요. 줘, 안 줘? 안 줘.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 다시. 보존 등기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등기원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다면 내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리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했대.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죠.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등기 완료 통지는 무슨 말이야? 등기가 끝났다. 등기가 됐다라고 권리자라는 증이 아니라 등기가 됐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 등기 완료 통지.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에게 네가 말한 대로 등기됐다고 신청인에게 알려주라 이 말이잖아요. 끝나면 통지하시라고요. 완료 통지야 이건. 자, 신청인에게 준다. 권리자가 신청 안 했으니까 필정보 안 주고 완료 통지만 한다. 대위 채권자에게도 자, 완료 통지만 한다. 권리자에게 완료 통지 필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자, 그리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다. 신청 안 했으니까 완료 통지만 해주다. 이거 완료 통지. 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관공서에도 해준다. 자, 풀어볼까요, 문제를? 자, 30의 문제인데,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기 이렇습니다. 1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자, 등기필 정보를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왜? 권리자가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준다는 소리예요. 자, 2번.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누구에게?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맞죠? 자, 3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대. 기억나시죠?
등기필 정보를 잃어버렸대. 재교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문고 과정인데 지금 기출문제 30여 개 풀고 있잖아요. 지금 막 10년 전 걸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 걸 풀고 있는데 할 수 있겠죠? 다시요. 4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관련 등기를 신청했대. 그럼 누가 신청한 거야? 의무자가 신청. 의무자가 신청. 그러면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자,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자, 그래서 그래 필정보 주지 않고 의무자가 있다면 뭘 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 등기필 정보. 의무자가 신청할 때 뭐가 의무자는 무조건 뭐 가지고 와야 돼? 등기필 정보. 됐습니다. 잠깐만요. 갑 건물 가지고 갑과 을의 둘이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등기해줘야 될 사람. 누구야, 누구? 갑이죠? 자, 이를 뭐라고 그래?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라면 등기 의무자한테 뭐가 있어요? 등기, 필, 정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 필 정보를 배웠잖아요, 이제는. 어디다가 적으시라고요? 신청서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동이야, 자동. 누가 있는 등기 신청이면,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면 이 지문이 무조건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적으라고요. 근데 지금 배웠던 게, 자,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는데, 등기 권리자. 잘 보셔.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발.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가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의뢰 건물이라는 증이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등기. 필증, 등기필, 정보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아보면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청이면 처음에는 등기필 정보를 적어야 되는 거고 등기가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이 의뢰 건물에는 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요? 등기필 정보라고 한다니까요. 이걸 얘한테 줘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을하고 병하고 다시 매매를 해요. 네. 그럼 이제 바뀌었지, 이제. 얘가 뭐가 됩니까? 등기. 이제 의무자죠? 좀 원래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있으면 자동, 뭘 또 가져가야 돼? 등기필 정보를 받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디다가, 신청서에다가, 자, 등기필 정보를 적으란 소리고, 얘한테는 뭘 해주면 되고, 등기필 정보를 주면 되고. 이해됐을까요? 더 갈까? 안 가도 되지.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누가 있는 등기 신청이면, 등기 의무자가 있는 등기 신청이다. 그러니까 의무자가 있으면 뭐 가지고 오시라고. 필정보 제공하라고요. 됐습니다. 5번.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했대. 그러면 뭘로 한 거죠? 방법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오늘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신청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필정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할 수 있겠죠? 아니야, 괜찮아. 지금 이제 한 번 들은 건데, 입문.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야, 걱정 안 해도 돼. 지금 11월 10일 강의인데, 이게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만 이해를 했다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 2월 달에 또 올 거잖아. 안 올 거야. 1, 2월 달에 나 안 볼 겁니까? 볼 거잖아. 1, 2월 달에 또 오겠죠? 그럼 1, 2월 달 되면 똑같이 한다니까요. 아마 깜짝 놀랄걸요? 왜? 어찌나 똑같던지 아주 그냥. 단지 내용은 똑같은데 문제만 딱딱딱 바뀔 거예요. 확인 문제로만 계속 시켜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 계셔. 믿고 따라오셔. 합격시켜준다니까요. 보시죠. 자, 또 지난주 했던 게 잠깐만 이 대목에서 잠깐만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데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그랬죠? 불러봐요. 시작. 신, 원, 필 여기까지 왔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짝꿍, 허, 대, 주 나오겠지. 허가. 그래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무슨 권? 소유권, 지상권을 무슨 상으로? 유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 허가서 필요하다. 끝. 이 정도. 자, 농지를 취득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가지고 오셔야 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가지고 오시라는 소리고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시 학교가 있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장학재단 많은 게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기본재산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무슨 재산? 기본재산, 일반 재산이 아니라 그것 처분할 때 주무관청 허가서가 필요하다. 말소해보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재산은 승낙서가 필요하다.
저당권에,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을 수 있죠? 그러면 지상권에,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었다면 이것들이 말소가 되면 세트로 다 같이 지워지겠네? 자, 그때 저당권에 써놨어.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미성년자 부동산 처분할 때 법정대리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자, 대리, 자, 내가 직접 등기를 신청해도 되지만 대리인을 보낼 수 있잖아요. 자, 대리인. 그러면 제가 와서 어떤 사람이 저 대리인데요. 말로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뭐 들고 오라고? 위임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법정대리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가지고 오시면 되고. 이건데, 비법인 사단입니다. 235지. 비법인 사단. 실체가 있어, 없어? 없어? 누가 간다? 대표자. 그럼 이 사람이 대표자라는 걸 증명하라 이거예요. 서면으로 됐습니다. 자, 주소를 증명한 정보를 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에다 적어놨는데 언제 필요합니까? 적혀질 때 의무자는 이미 적혀져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새롭게 적고자 할 때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갖고 오면 돼? 권리자가 가져오면 돼요. 근데 매매래 매매. 무슨 글자? 그러면 두 글자지. 매매는 두 글자. 그러니까 어떻게? 둘 다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아따 선생 유치하다 이러지 마.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매매는 무슨 글자야? 두 글자. 그러니까 둘 다 가져오라고 이러면 되지. 이래도 반응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자, 언제라고요? 새롭게 적혀질 때, 이전 뭐 설정할 때. 그러면 말소할 때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런 거 공부했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역 등록번호 그랬는데 무슨 번호가 없어? 주민번호가 없어서 부동산을 등기할 때 쓸용 번호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주민번호 없잖아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국장이 봐봐요. 뭐라고 돼 있어? 지정 고시입니다. 번호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네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법인 현대, LG, 삼성 이런 데들 본사에 회사 본사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자, 등기 봐보세요. 법인 아닌 사단인데 등록번호도 마찬가지, 주민번호도 마찬가지, 권리자께 필요한 거지. 의무자는 이미 적혀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당연히 뭐라고 돼 있어야 돼? 권리자가 비법인 사단이 이렇게요. 자, 그럴 때는 관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딸랑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그랬는데 자, 없대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이 부여한다. 자, 외국인이네요. 주의하셔야 돼. 외국인 걔네들은 우리나라 들어왔다 나왔다 하죠. 들어왔다 나왔다를 뭐라고 그래? 출입 등기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이 자 부여한다. 없으면 어디로 간다.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대장등본 보나마나 뻔하지. 자, 부동산에 권리관계가 있고 부동산에 표시가 있는데 표시는 어디가 정확하다? 대장. 그러니까 대장 가져오라고 표시할 때. 보존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 자, 그리고 부동산 표시하는 등기할 때는 대장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해주세요, 그냥. 자, 이렇게. 자, 인감증명서 그랬는데, 신혼필이가 아니라 뭔 필이라고 그랬어? 소가 필, 분엽, 쓰리, 복공부등 중도폭이 이랬는데요. 자,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가지고 오세요? 인감. 됐습니다. 가등기를 말소할 건데, 자, 다 적어놨습니다. 어디 있는지. 여기에 페이지까지 적어놨어. 완전 친절하지, 진짜. 자, 막 뒤적지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적어놓은 거야. 자, 무슨 권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필요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자가 등기 의무자이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없는데 뭘 잃어버리고 필증을 잃어버리고 무순삭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 인감 가지고 오세요.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협의 분할이라는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어디에? 분할 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에 누구의 뭐가 필요해? 전원의 인감이 필요해. 근데 이 분할 협의서에 공증받았대. 그러면 인감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난주 현대용입니다 이게.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 제3자 인감 증명. 전세권에 저당권이 붙었다요. 전세권이 지워지면 저당권도 세트로 지워지겠죠? 저당권에 인감 증명서 필요하다. 근데 이게 공정증서네. 공정받았을 때 인감 필요 없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됐고. 자, 문제 풀어봅시다.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작년 문제 이게. 작년 문제라고요. 그 어렵다는 작년 문제. 우리 지금 인문 과정이죠 이게. 그 어렵다는 작년 문제가 인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 한번 봐볼까요? 기억. 토지된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한대. 등기 방법. 그러면 부동산 표시죠.
정확한 게 뭐가 정확해? 대장. 그래서 뭐 가지고 와야 돼? 대장을 가지고 오시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죠. 자, 니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랬어. 그러니까 아니 이런 우연의 일치가 매매지 두 글자지.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오시라고. 이렇게 수업을 해드린다고. 그러니까 현장 가면 다 연상이 되실 거라니까요. 자, 이거 상속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인 전원이 차면 무슨 증서? 공정증서. 나왔지 이제? 공증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인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맞잖아 이게. 해결이 되죠? 자, 리얼.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된 판결? 판결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단독 신청하는 근거밖에 안 돼요.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근거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 좀 전에 거민 기억나시죠? 거민도 어디 다 받았습니까? 계약서, 판결서에 거민 다 받는다 그랬지. 세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만 받을 판결서만 떨어지면 무조건 그냥 이게 무슨 하이패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판결인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니까요. 농지를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뭘 들고 오셔야 돼? 농취증.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수업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 오늘 수업한 거 다음 주 오시면 이런 식으로 복습을 시켜드릴 거고 기출문제로 다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책에도 확인 문제가 지금 학교 노트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학교 노트랑 똑같이 해드릴 거고 지금 입문 과정이니까 그냥 전체 틀을 잡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